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철원이 요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민선 6기 2주년 기념해서 성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까지 그 경운선 뭐 널리 알려진 거죠. 그렇죠. 지금 잠깐 남북 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또 예산이 좀 너무 많이 소용이 돼서 약간 좀 그 사업 시기가 약간 좀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경운선 복원 사업이 확 시작이 됐다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 통일 이후에 우리 철원군이 가지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을 건데 우리는 이제 관인이라는 포천시 관인이라는 곳하고 같이 이제 연접해서 사는데 그 관인 지역에 상수원이 있어요. 상수원에서 그 이제 그 물을 어떤 지하수인데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그 지표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보통 수돗물 하면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소독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인 상수원은 엄청난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그 용수라고 좀 뭐라 하면 샘물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 물을 끓여서 작은 처리만 해서 이렇게 좀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수원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상수원 보호구역처럼 어떤 그런 규정을 좀 해가지고 상류 지역인 우리 철원군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인접 포천시, 경기도, 또 국토부, 또 수자원공사, 행자부 계속 찾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그 긴밀히 얘기를 나눈 결과 이제 그 어떤 규제도 약간 좀 개선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철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게끔 좀 협조가 됐다는 거죠. 엄청 큰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는 화천연의 안고나 모욕하고 다르게 많은 그 5개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이들이 졸업을 하면은 경기도나 서울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가면 서울 지역에 어떤 뭐 연고가 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전부 전세를 얻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또 전세 얻으려면 얘들이 주민등록을 다 뛰어 옮겨가야 돼, 일일이. 그렇지 않으면 뭐 전세권이라 그러나 잘못하면 뭐 돈 뜯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뜯기려면 그 전세를 얻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인구가 참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또 학생 갖다 방을 얻어서 교육을 시키면 걱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학생들이 진짜 올바르게 잘 크는지, 공부는 하는지,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진 않는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거리를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공릉동 지역에 9층짜리 아파트를 우리들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96명 정도 이제 입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좀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사감도 두고 학생들에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또 나쁜 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 관리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좀 학생들을 관리해 주니까 부모들은 전세 돈 안 들어가지 또 애들 나쁜 짓 안 하게 하지 참 많이 걱정거리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럼요. 부모님들 안심이 되겠어요. 그럼요. 뭐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인재 육성 기금도 좀 마련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운 사람도 그렇고 뭐 조실부모라든가 또 공부 잘하는 애들대로 또 학업 성적이 참 나빴었는데 또 어떻게 좋아진 애들 이 애들 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아하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는 결국 복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요새는 또 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 똑같은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그런 뉘앙스가 다른데 요새 어르신들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배워요. 네. 글씨, 노래, 춤, 또 뭐 무슨 이제 뭐 그저 뭐 악기 이런 것도 하고 엄청 많은 그런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기의 시간들을 또 어떤 자기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배우러 다니는데 그런 배움들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부에다가 평생학습도시라는 그런 걸 우리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돈 지원받고 또 저희가 이제 군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배움의 장소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또 있죠. 뭐 이제 또 새롭게 사업도 많이 벌여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남은 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남은 일들도 많죠. 많아요.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이 좀 엄청 많은데,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취임 초부터 우리 군민들이 가지는 네 가지 걱정이 있어요. 네 가지 걱정을 좀 해소하는 일을 하자.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그 걱정은 그 학부모님들의 자녀 걱정. 그래서 그걸 금년에는 이제 뭐 학사를 건립한다든가 장학기금을 한다든가 평생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좀 많이 마련했지만 그 학사가 96명밖에 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 한 해 나가는 학생들만 해도 100명인데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럼 또 서울에만 있느냐 하면 또 조금 변두로 나가는 뭐 대전, 인천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좀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관심, 또 학자금도 장학금도 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전해줘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의 학생 가진 그 부모님들의 자녀 걱정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계속 좀 해소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이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노령화 사회가 돼서 지역마다 엄청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가보면 전부 할 일이 없어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그런 마을 회관에 앉아서 무료하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 또 이제 내가 죽으면 난 가족도 없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잖아.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좀 이렇게 가고자 좀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좀 대책이 많이 마련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에요. 농업군이다 보니까 어떤 농산물들 이제 뭐 그것이 오대쌀이든 파프리카든 토마토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보통 뭐 옛날에 풍년 들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풍년 들어도 걱정해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풍년 들면 풍년 들어서 걱정, 힘들면 흉년이라서 걱정,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다른 지역과 차등화된 좋은 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하게 하는 것, 또 이런 농산품들을 또 적정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게 하는 판로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어떤 농민들의 걱정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그런 문제들을 유관기관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힘을 써서 준비를 좀 해가고 있어요. 그런 대책들을 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 중에 좀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뭐 기업들, 그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 농공단지에 입주한 그런 기업들이 뭐 썩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물류 비용도 그렇고,
어떤 그 생산 요소들이 이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지도 않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소상공인들 장사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뭐 상품권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고 많지는 않지만 시설 개선 사업들도 좀 지원을 합니다만은 예, 근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뭐 스포츠 마케팅이든 관광객 유입 어떤 그런 대책이든 이것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하루 와서 보고 그냥 떠나는 그런 관광 형태인데 앞으로는 이제까지 뭐 많은 그 관광 자원들을 좀 더 좀 그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광 요소들을 서로 엮어서 이렇게 좀 쉬고 갈 수 있는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런 관광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그런 일들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크게 두 번째로 좀 해야 할 일은 이제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하는 게 있어요. 네. 강원도 분이시가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우리 고성이 이제 그 대상 지역입니다만은 고성도 좀 해야 할 거죠. 저는 뭐 파주, 철원, 고성 세 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적정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전 철원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생태 평화공원,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평화의 상대적인 용어, 개념은 뭘까요? 전쟁, 갈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보면서 같이 평화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철원에는 뭐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전쟁 유적들,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노동당사, 그죠? 노동당사, 금강산 가는 철길, 뭐 금융국자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전쟁의 참혹함,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평화를 느낄 수 있게끔 인근에다가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평화생태공원 남과 북이 연결된 어떤 길을 또 하나만 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파주에는 이미 개성공단이다 해서 길이 잘 뚫려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지금은 뭐 중단 형태입니다만은 또 금강산 가는 길도 지금 동쪽에 잘 뚫어놨잖아요. 남북으로 통하는 길을 잘 두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DMZ 중간, 근데 DMZ 중간인 철원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길을 뚫어야 곳곳에 길을 뚫어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많은 건 못 뚫르지만 네.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뚫자. 그렇다면 그곳은 바로 철원이 아니냐, 중심이니까. 네. 그래서 이곳에 세계평화공원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철원의 장점을 계속 좀 알리면서 좀 도움받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한 과제로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또 하나가 좀 있다고 하면 우리 철원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씁니다만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물류비가 너무 들어간다, 교통이 안 좋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철원에 들어오는 큰 도로는 43번 국도 들어오고 47번 국도 들어오고 또 저기 3번 국도 저 연천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또 경원선 철도 뭐 지금 그 춘중남하는 구리에서 포천까지 오는 민자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경기도 지역까지는 잘 오다가 강원도에 들어오면서 그냥 아주 또 끊어지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47번 국도. 저 이동까지 와서는 강원도 들어오면서 그냥 2호선으로 꾸불꾸불 아주 그냥 경사도 엄청 진 그런 길이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3번 국도도 연천까지 잘 오다가 어디 끊겼죠. 네. 민자고속도로 구리에서 포천 오는 것도 포천까지만 오면 끝이죠. 그리고 좀 전철, 뭐 의정부에서 포천까지만 온다 그러죠. 이렇게 그 어떤 교통 여건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이런 철원군의 진입에 관한 이런 도로들을 좀 확실하게 좀 비용을 걱정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걱정을 해서 하는 초안에서 완전히 좀 하고 싶은 거 싶고 또 두rum이라는 새 알죠? 네네. 천연기념물 202호예요. 네. 저 백두루미가.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 2,700마리? 얼마 안 되네요. 어이구, 안 돼요. 백두루미는 그렇게 적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동을 해요. 철새가 돼서 그 우리 저 한반도로 오는데 한반도에 오면은 철원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그 1,200마리 중에서 한 800마리는 철원에 와서 월동을 하고 가요. 나머지는 아마 저 북한에도 가고 저 뭐 대만 쪽으로도 가고 흩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800마리를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이 애들을 좀 보호하고 가꾼다든가 또 뭐 이것을 관광 자원한다든가 이걸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관광 자원해서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이제 교수님 뭐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에피소드 일하시면서 어려웠던 거 하나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아, 그거요? 네. 많죠. 시도 때도 없이 네. 전화 와서 네. 뭐가 안 됐다고 뭐 해달라는 네. 거. 네. 술도 잡혀 술주정도 좀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마 저한테까지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뭐 해당 부서 다 얘기를 해봤겠죠. 네. 근데 거기서는 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때는 법 기준 뭐 이런 것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뭐 재해놨고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법과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 간의 재산 소유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다 뭐 집을 짓는데 이 땅 내에 뭐 여기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땅 내에 다른 개인이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뭘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거 저기 딸에 타인의 재산이 있으니까 이 동의를 받아 오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은 그 몇 평도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하면 될 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걸 저한테는 막 좀 그럽니다. 그러면 막 좀 그렇죠. 그런 걸 또 설득하시기는 그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산을 우리 뭐 한정된 예산 있잖아. 어떤 개인이 해야 할 일들까지 요새는 관공서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네. 아예 안 된다고 서운해하고 네. 또 된다 그러자니 법을 또 뭐 맞지 그런 것도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데 뭐 그렇게 하죠. 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좀 부유해지고 좀 우선 급한 일 먼저 하면 하나하나 좀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만은 네. 금방 안 한다고 막 그러죠. 네. 그런 일들을 또 감당해 가면서 국민들과 친해지고 친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철 1호선을 철원까지 연장해 달라라는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방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군대 안 갔다 오셨죠? 네네. 제가 우리 직원한테 매번 하는 말이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그런 거예요.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네. 될 때까지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분명히 저 철원군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 애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철원까지 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그런 국민들이 많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해야죠.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남은 과제들과 또 이루어진 성과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철원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